지난 영상에서 유럽 기차 티켓의 종류에는 패스와 구간 티켓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 여행 일정에는 패스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 구간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티켓을 구매할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예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한 달 안식 휴가를 받은 정욱이는 서유럽 8개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독일을 기차로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요. 어떤 티켓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때 저는 유레일 글로벌 패스 1개월 연속 사용권을 추천합니다. 유레일 글로벌 패스는 유럽의 31개의 나라를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패스예요. 그런데 1개월 동안 특별한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즉흥적으로 막 자유롭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 하면 연속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 레일 유럽은 유레일 패스부터 각 국가별 철도청이 운영하는 패스, 그리고 구간 티켓까지 모든 유럽 기차 티켓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일단 유레일 패스를 우리가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레일 패스를 선택하고, 아까 정욱이가 어디 가고 싶어 했다 그랬죠? 프랑스, 두 번째 스위스, 또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뭐 전부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4개 국가를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추천 상품이 뜨거든요. 오,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네.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유레일 글로벌 패스 1개월 연속권을 예매를 해볼게요. 상세 설명을 누르세요. 인원을 선택해야겠죠. 정욱이는 혼자 갈 거야. 성인 1명, 확정, 일시. 오, 15일 연속권을 프로모션 하고 있네.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5일 사이에 여행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행할 게 아니라면은 이걸 구매하시면 안 돼요. 1개월 동안 자유롭게 매일매일 탈 수 있는 1개월 연속권 1등석. 이거 지금 프로모션가로 759유로예요.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기차를 탄다. 이게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액티비티 예약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게 기차 티켓이지 액티비티는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감안해서 생각하고, 네, 요거 액티비티 예약을 누르시면 네, 선택하신 상품에 대한 자세한 게 나오고요. 성인 1명, 1개월 연속 1등석, 유레일 글로벌 패스 759유로 나와 있고, 동의합니다. 운임 선택. 오, 이거 15% 할인된 가격인가 봐. 뭐 유레일 트래블 팩 뭐 이런 거 있는데 공짜니까 받으세요. 뭐 지도랑 이런 거 주는 거거든요. 결제 진행. 누르시면 여기 보면은 우편 배송이라고 나와요. 이 유레일 패스의 주의점은, 유레일 패스는 이 티켓이 없어요. 무조건 종이로 된 실물 티켓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미리 구매를 해서 갈 때 이 실물 티켓을 받아서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레일 패스는 유럽에서는 판매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유럽에 거주하지 않는 비유럽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게 바로 유레일 패스거든요. 나는 유럽에 가서 살 거야. 안 됩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셔야만 유레일 패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편 배송을 받으려면 배송 기간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겠죠. 내일 출발인데 오늘 이거를 예매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안전하게 받아서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레일 패스는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스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다시 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759유로라고 해도 적어도 한 80만 원은 되는 거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8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애지중지 여권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우편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어요.
정확하게 썼다고 치고요. 상단에 명시된 동일한 주소로 종이 티켓을 배송받겠습니다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평균 배송기간 결제 후 2, 3일 영업일 소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믿지 마시고 일주일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매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거냐, 뭐 페이팔로 결제할 거냐 나와요. 자, 여기다가 자기 카드 번호 적고 유효기간 적고 이름 적으면 구매 끝! 그러면 우리 집으로 80만 원 상당의 이 종이가 날라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일주일 휴가를 낸 소율이는 이번 기회에 스위스 1개국을 구석구석 여행하고 싶다. 어떤 티켓을 사야 할까요? 스위스 1개국을 일주일 동안 구석구석 여행하고 싶을 때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추천합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중에도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1개월 내에 4일 선택할 수 있는 패스 또는 4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유레일 1개국 패스가 없는 나라들은 해당 국가의 철도청이 별도의 패스를 운영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유레일 1개국 패스가 없고요. 대신 스위스 철도청이 운영하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속 사용 패스와 선택 사용 패스가 있는데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스위스 기차 여행하기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것 역시 패스이니까 레일 패스를 선택합니다. 스위스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스위스 여행할 때 이용할 만한 추천 패스들이 다 같이 떠요. 근데 우리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매하기로 했으니까 상세 설명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 1명이죠. 확정. 일시. 자, 우리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어떤 걸 구매할 거냐면 저는 1개월 내 4일 선택권이랑 4일 연속 사용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1개월 내 4일 선택권 먼저 해볼게요. 1등석이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1등석 추천합니다. 469유로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4일 연속권. 4일 연속권은 408유로가 나오네요. 60유로면 한 7, 8만 원 정도인가? 뭐 그 정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날에 4일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시는 4일 연속권으로 한번 예매를 해볼게요. 오케이. 스위스 트래블 패스 확인하시고 가격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탑승자 정보 정확히 기입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름 쓸 때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 영어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권이랑 동일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패스에 이름이 명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패스에 적혀 있는 이름이랑 여권에 적혀 있는 이름이 동일한지 같이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여권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이 생년월일도 적어주시고요. 여권 번호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됩니다. 패스 첫 번째 사용일이라는 란이 있어요. 이게 연속 사용 패스이기 때문에 이 날부터 4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22일에 첫 번째 사용할 거다. 1월 22일부터 22, 23, 24, 25일까지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스위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유레일 패스와 다르게 실물 티켓을 우편으로 배송받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을 집에서 프린트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린트한 종이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 다시 프린트해도 괜찮습니다. 이 티켓이라고는 하지만 프린트를 해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꼭 프린트를 해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정보 쓰고 청구 주소 쓰고 결제 카드 하면 끝이에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라는 파리 여행 중 당일치기 보르도 와인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이때는 패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구간권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유레일 프랑스 패스 1일권을 추천합니다. 원래 유레일 1개국 패스는 3일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예외로 1일권이 있어요. 이 혜택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당일치기라고 하면 갔다가 왔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2번 탑승하는 거죠. 파리에서 보르도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파리에서 보르도까지는 초고속 열차 떼제베를 타면 2시간 4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면 충분히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경우에 갔다가 왔다가 하루에 2번의 떼제배를 탑승한다면 구간권을 왕복으로 2개 끊는 것보다 패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거든요. 떼제배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최저요금 기준으로 검색을 해봐도 1등석 기준 70유로에서 90유로 정도 하거든요. 왕복을 하면 최소 한 150에서 200유로 정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패스를 이용하면 얼마일까요? 패스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프랑스 1개국 패스 가격은 1등석 기준으로 103유로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기차를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긴 하지만 떼제배 같은 초고속 열차는 미리 좌석 예약을 해야 돼요. 이 좌석 예약을 할 때 예약비가 10유로씩 발생을 하거든요. 가는 티켓 10유로, 오는 티켓 10유로 해서 총 20유로의 좌석 예약 비용이 발생해요. 103유로에 20유로를 더해도 123유로죠. 구간권으로 왕복을 끊는 것보다 최소 30유로 이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일 프랑스 패스도 패스니까 레일 패스로 들어가야겠죠? 프랑스만 갈 거니까 프랑스 씁니다. 서치. 프랑스 패스 선택하시고, 자, 인원, 사라 1명, 성인이니까. 우리는 1일권을 구매할 거잖아요. 1개월 내 1일이 있어요. 이걸 확인하시고, 난 1등석을 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03유로 이 가격이 나옵니다. 액티비티 예약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프랑스 패스 성인 1명 1개월 내 1일 1등석. 여권이랑 똑같이 기입하셔야 돼요. 모든 세부사항은 여권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여야 합니다. 적혀있죠? 여기 보면은 가격에 발권 서비스 비용이 나와요. 지불 시에 티켓 발권을 위한 소정의 요금이 예약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된다. 뭐 그런 게 포함된다고 하네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총 금액이 109유로 정도. 보시면 프랑스 패스 우편 배송. 프랑스 패스는 스위스 패스랑 다르게 유레일 프랑스 패스거든요. 유레일이 붙으면 무조건 우편으로 실물 티켓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 역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매를 하셔야 우편 배송을 받아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이 티켓이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유레일 프랑스 패스 1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떼제배를 탑승하려면 좌석 예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출발지, 파리, 도착지, 보르도 선택하시고 출발 일시 언제 출발할까? 난 12월 25일에 가볼래.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철도 패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선택란이 있어요. 우리는 유레일 프랑스 패스 1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패스 종류가 떠요. 자, 패스 종류에 검색하세요. 프랑스 패스 선택하고 저는 1등석이니까 1, 2등석 모두 이용 가능한 데다가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검색하기. 자, 1등석 10유로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은 20유로 뜬 것도 있는데 진짜 성수기 날짜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짜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겠네요. 선택하기. 자, 파리에서 보르도 가는 거 선택했고요. 보르도에서 파리 가는 거 떼제배 1등석 10유로. 선택하신 상품 스케줄 잘 보시고요. 10유로 나와 있고, 네, 티켓 왕복이니까 예약비 20유로. 여기도 티켓팅 서비스 요금이 들어가긴 하네. 5.95유로가 들어가네요. 프린트 앳 홈 나오죠. 요것도 이제 구매를 다 하시면은 집에서 프린트를 해 가셔도 되고 또 뭐 현지에서 호텔에 부탁해서 프린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시입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서령이는 파리 여행을 마치고 보르도로 숙소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보르도 와인 여행을 해보려고 한다. 이때는 어떤 티켓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패스보다는 파리에서 보르도로 가는 구간 티켓, 떼제배 티켓 하나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기차를 딱 한 번만 탈 거라면 굳이 패스를 이용하는 편보다는 구간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탈 건데 굳이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간 티켓의 경우에는요, 미리 예매할수록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항공권
구간권이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권은 가능한 빨리 구매를 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이 구간 티켓의 경우에는 미리 예매를 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리에서 출발해서 보르도에 도착하는 2020년 1월 20일에 아침 7시 52분 떼제베를 한번 구간 티켓을 끊어볼게요. 철도 패스가 없는 경우니까 여기엔 체크를 하지 않고 2시간 4분 걸리는 9시 52분에 출발하는 1등석 선택해볼게요. 자, 잘 확인해보세요. 저장된 여행자 사라 님 선택. 짜잔! 여기 발권 서비스 비용 조금 붙어서 총 47유로 정도의 떼제베 티켓을 구매했어요. 괜찮은데? 저렴한 거는 65유로다. 가격 차이가 크네요. 자, 이거는 유레일 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간 티켓이잖아요. 이것도 우편으로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 형태로 받아서 집에서 티켓을 인쇄하거나 만약에 그걸 미처 못했다 하면 유럽에 가서도 얼마든지 프린트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만약 이거 나 정말 복잡하고 나 이거 못하겠어! 이제 여행사에다가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행 일정에 따른 기차 티켓 추천과 직접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한 유럽 기차 여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ry to catch me how